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사 인물탐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0대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김병관 의원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진행할까 하는데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특례시에 관한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에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를 기준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성남시는 아쉽게도 인구가 96만 명으로 약 4만여 명이 모자라서 특례시 지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례시 기준의 행정 수요 등도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지난 3월 달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작년에 이게 정부가 미리 입법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제 파악을 하고 성남시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저는 작년 12월 달에 입법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사실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사실 지방자치분권 확대 이런 흐름에 있어서 특례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광역시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광역시는 더 이상 이제 지금 정부가 지정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들을 광역시와 비슷한 역할들을 특례시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성남시의 경우도 인구가 96만이지만 다른 100만 이상 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 행정 수요, 또 주간 인구수 또 기업들, 저희가 이제 판교에 워낙 많은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 기업들을 또 대처를 하려다 보면 많은 행정 수요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만 단일한 인구 기준으로만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다른 행정 수요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특례시를 지정하는 법을 냈고요. 또 한편으로 전주나 청주 이런 곳은 좀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한 경우인데 도 내에 광역시가 없는 도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광역시가 있는 도하고는 좀 다르게 거기에는 이제 그 많은 행정 수요들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심 도시, 도청 소재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주, 청주 그리고 이제 성남시 정도는 추가적으로 특례시로 지정을 하는 게 더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정부 안대로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도권, 비수도권의 어떤 차별,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들이 좀 있어서 인구의 국토의 어떤 균형 발전,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특례시를 지금보다는 정부 안보다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힘의 균형도 많이 이동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판교에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는 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e스포츠 산업에 굉장히 활발한 발전을 기여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세계보건기구가 이 게임 중독을 정신건강 질환으로 규정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간이나 업계, 시민들 사이에서 많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병관 의원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 법안을 문화예술진흥법을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셔야 한다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게임 중독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술이나 담배, 뭐 마약, 뭐 약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 사이에 이견이 없죠. 뭐 그건 당연히 어떤 약물 어떤 이제 중독의 이슈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국민들 간에 이견이 없는데 게임을 중독으로 분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사실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에서 이게 뭐 중독으로 분류해야 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쉽게 뭐 중독이라고 하는 그냥 국민들 사이에서는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일 중독, 뭐 그다음에 음식 뭐 중독이라든지 뭐 쇼핑 중독, 스포츠 중독, 많은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질병으로 분류할지 말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직 이게 그렇게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질병 분류로
그러니까 질병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좀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아마 뭐 짧으면 한 5년 아니면 좀 더 걸릴 수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저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런 비슷한 논란들이 있었던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네. 대표적으로 텔레비전이라든지,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라든지 만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들의 시선이 상당히 따가웠던 비판적이었던 적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게임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게임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게임이 어쨌건 여러 가지 순기능들도 있고 모든 것들이 과하게 이용하고 과하게 소비를 하다 보면 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임도 그래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희가 이제 게임을 뭐 문화예술의 총 집합체라고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과거에 지금 이제 영화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게임은 지금 이제 영화랑 많이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과 영화를 사실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 영화를 좀 게임처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게임에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뭐 그림을 그리고 프로그래밍하고 이런 것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 음악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 시나리오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영화처럼 정말 종합예술의 총체적인 종합예술로 분류할 수 있겠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에 게임을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 넣는 거를 발의를 했는데요. 이미 그러니까 게임 선진국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문화예술로 다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비슷하게 어떤 문화예술 측면에서 또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역기능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필요하면 대처를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뭐 K게임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이 게임 강대국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의 발전이 국가의 성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게임에 관한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성남시가 이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판교를 e스포츠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이제 사실 국민들께서 e스포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사실 한국이 e스포츠의 종주국입니다. 그래서 90년대 말부터 해서 e스포츠가 한국에서 이제 상당히 성장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주로 한국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 e스포츠가 상당히 많이 급속도로 보급이 됐고 퍼져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라고 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데 경기를 하면 전 세계 시청자가 보통 한 2천만 명 정도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유명한 e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 동시 관람자가 1억 명이 넘어가는 이런 대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에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그런 스포츠와 더불어서 이제 e스포츠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한국이 e스포츠의 메카이니만큼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조금 더 e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판교 같은 경우는 판교에 많은 여러 종류의 여러 업종의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또 게임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 게임 회사의 한 70% 정도는 판교에 있습니다. 그만큼 판교가 게임의 또 게임 회사들, 게임의 메카이기도 한데요. 좀 아쉬운 게 e스포츠와 관련된 어떤 인프라들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다행히 이제 경기도에서 e스포츠 경기장 공모를 하게 됐고 또 성남시에서도 저희나 아니면 성남시 또 은수미 시장님 다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공모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이제 성남시와 성남시 공무원분들 그리고 판교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들하고 같이 이 공모 사업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잘 돼서 이번에 7월 22일 날 최종적으로 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그만큼
어떤 입주 기업들이나 뭐 시나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교를 e스포츠의 어떤 메카로 만들어 가는데 저는 충분한 역량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많은 세계 대회들도 판교에서 유치할 수 있고 또 국민들한테 또 다른 또 여가 문화에 소비할 수 있는 거리를 또 콘텐츠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게임이 또 발전을 잘하면 네. 약이 되고 또 너무 과하면 독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판교가 아무래도 이 공무사업의 최적의 장소가 네네. 아닐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창업, 네네. 새로운 게임 스타트업 산업도 굉장히 중요한 네네. 것 같습니다. 전국 각 지역의 창업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네네.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네네. 사무 집합투자기구 업무 집행사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자본시장과 네네.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네네. 발의하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던 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주로 대기업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네. 이제 혁신센터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모습을 조금 바꿨습니다. 성격을 좀 바꿨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대기업들 위주였다면 이제는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저희 엑셀러레이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들 창업 벤처들을 이제 도와주는 성격의 업종이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있는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저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공공 엑셀러레이터로 역할 정립을 다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래서 아무래도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는 어떤 창업 상태계나 창업 환경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수도권을 벗어나면 창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져 있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도 지방에서도 창업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센터가 공공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지금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게 비영리 법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스스로 자립하는데 조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국가의 재정 지원이나 지방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일부 들어가긴 하는데 스스로 자립하는 데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이거든요. 자본이고 자본 투자가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런 역할들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얘기하는 PEF에서 저희가 이제 GP라고 부르는데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요한 멤버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PEF에서 GP는 상법상 회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회사가 아니고 비영리 법인이다 보니까 GP 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이어도 어떤 창업 인프라 또 엑셀러레이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 기관이라면 GP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좀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아무래도 좀 열악한 어떤 지방에서의 어떤 창업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드는 의미에서 PEF에서 GP 요건을 좀 바꾸는 그런 개정안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이 창조혁신센터가 그전에는 비영리 기업이었기 때문에 네.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못했는데 네네. 그것을 금융투자업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과거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다 이제 엑셀러레이터로 등록을 거의 다 해 나가고 있고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PF를 통해서 어떤 기업들 연계시키고 투자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 그쪽 부분과 관련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방에서의 어떤 창업 인프라,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방송통신사 인물탐방 시간. 오늘은 김병관 의원님 함께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